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지금 오토의 EMC 공학 중에 이제 챕터 3 접지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우리 AC 전력 분배를 이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접지와 이제 신호 접지가 있다. 접지에는 안전 접지와 이제 신호 접지가 있다. 접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력 분배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접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신호 접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호,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전자회로 설계나 전력 전자회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EMI에 대한 어떤 내성 문제죠. 이제 EMI, 그러니까 EMC, 그러니까 EMS, EMI 뭐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이즈를 좀 이제 방사를 안 시켜야 되고, 그다음 외부에서 오는 노이즈에 대 가지고 내 장비가 이제 어떤 내성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 전력 어떤 배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접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어떤 이제 전기 안전 규격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접지가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규정한 그걸 이제 지켜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쌓은 또 축적된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이제 뭐 낙뢰에 대해 문제가 없고, 그다음 화재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차단기를 이렇게 이제 잘 작동시켜 가지고 화재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접지는 뭐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배전반은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규정으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AC 전력 분배 및 이제 안전접지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일단 달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안전 규격을 일단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EMI나 EMC,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고주파 회로를 이제 다룰 때 이 어떤 신호에 대한 간섭을 어떻게 회피를 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안전 규격과는 또 다른 문제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전기 안전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접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저번 시간 영상상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어떤 전력 이제 분배 접지 및 안전 접지에 관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신호 접지를 어떻게 해야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은 EMI를 덜 발생시키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EMS 외부 자본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덜 받는 그런 장비를 만들 것인가 하는 데에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AC 전력 분배와 안전 특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에 뭐 이제 우리가 접지를 하려 그러면 이제 뭐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어떤 이제 감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를 정확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규정이 이제 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규격을 지키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우리 전기전자 회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이 한 라인과 이제 뉴트럴 라인에서 생기는 이제 자동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와 이제 신호선 사이에서 생기는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 노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 모드 노이즈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가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EMI 대처를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필터를 달죠. 이제 필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EMI 필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이제 자동 모드 이제 캠 넣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접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동 모드 노이즈는 이제 X캡,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는 Y캡,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거는 X캡은 이제 자동 모드 이제 노이즈 제거하는 거고, Y캡은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력 분배나 이제 접지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규정하는 화재를 방지하고 이제 그다음에 사람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접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규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우리는 이제 일단은 지켜야 됩니다. 먼저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터를 달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Y캡을 달고 필터를 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좀 이제 전기 안전규격과는 이제 그 전기 안전규격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생기는 어떤 공통 모드 이제 노이즈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접지 스트랩이나 접지판이나 이제 접지 격자 뭐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걸 쓸 때도 이제 미국의 어떤 NEC 이제 규정에는 어떤 보조 접지 도체는 반드시 이제 그 접지선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배전반 접지선을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뭐 이 판때기를 이렇게 이제 뭐 이리 하더라도 얘를 이제 어떤 샷이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배전반 여기에 연결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장비가 여러 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일이 한다 하면은 여기 이제 이 뭐 블레스로 이제 하겠죠. 또 장비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일이 이제 어떤 이제 접지판을 쓰겠죠. 그러면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 배전반에서 이제 연결하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따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대지를 접지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정을 지키다 보면은, 그러니까 안전 규정이죠. 안전 규정을 지키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공통 모드 뭐 잡음 이런 게 이제 우리 생길 수 있다.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잡음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기도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영신호 기준판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주파 라인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 있지만 이제 저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리턴은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제일 짧은 거리로 오죠, 이제. 근데 이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이렇게 이제 같은 길을 따라오는 경향이 있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리턴 패스를 잘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이제 잘 갈라 그러면은 요런 이제 어떤 영상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신호 라인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영상판을 쫙 깔아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전자기장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같은 신호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요런 게 있으면 이제 좋겠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일단은 결합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요런 이제 제로 시그널 이제 레퍼런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솔리드로 형태로 만들면 제일 좋은데, 이제 사실은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좀 어떤 대형 이제 서버나 이런 거에 밑에 뭐 쇳덩이를 깔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격자 형태로 이제 많이 한다. 격자 형태를 많이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한 미국 규정으로 한 2피트, 우리나라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한 60cm 간격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시험 장비나 이제 서버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이제 보통 요런 식 이제 블록으로 많이 하죠. 이제 블록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제 문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탄소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쇳덩어리 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블록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은 이제 일단 뭐 저주 파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 파일로도 있고, 이제 뭐 아주 이제 다양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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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영신호 기준판 이런 개념이 이제 좀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고주파 신호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플랜 이제 영상판을 깔아주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이런 노이즈 방사 없이 요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천지로 막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리턴이 될 건데 이런 영상판을 깔아주면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이제 이 영상판을 따라서 리턴이 되겠죠. 이제 고주파 노이즈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잡음을 이제 내가 발생하는 잡음을 줄일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들어온 이제 영향에서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영신호 기준판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집지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어떤 우리가 잡음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잡음 제어 이제 그러니까 규격을 지키면은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 때문에 이제 이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공통 모드 노이즈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판을 영신호 기준판을 쓴다. 그래서 이제 영신호 기준판을 쓴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대집지를 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이제 이런 화재 위험이죠. 이제 화재 위험인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폴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 인클로즈 그러니까 샤시를 통해서 이제 전류가 누설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내가 이제 뭔가 여기서 뭐 검출을 하는데 뭐 이제 뉴트럴하고 이제 들어온 이 신호를 검출하는데 이 신호 이제 이 전류가 너무 작으면은 요 두 개 이제 어떤 비교하는 차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ZCT를 쓰거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떤 이제 차단기를 이제 제대로 동작 못 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접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일에 이제 이 접지를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이제 이제 내가 접지를 원래는 이제 요렇게 접지를 해야 되는데 요걸 안 하고 따로 이제 요렇게 접지를 한 요런 경우입니다. 이게 별도 접지. 별도 접지를 이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전류가 이제 별도 접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대지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대지 저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누설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이제 양이 작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JCT가 제로 동작 안 해가지고 차단을 못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장은 나가지고 계속 이제 누설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열 받겠죠.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고장은 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열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기가 뽀록뽀록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뭐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퇴근을 했다. 근데 이제 뭐 다음날 와보니까 이제 뭐 사무실에 탔더라. 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차단기를 이제 동작을 딱 시키려고 그러면은 누설이 났을 때 이제 큰 전류가 흐르는 이제 요렇게 이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딱 이걸 제공해줘야 JCT가 탁 동작해가지고 차단기를 딱 한다는 얘기죠. 근데 대지접지를 이제 이 접지를 잘못해가지고 대지접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전류가 누설이 이제 이게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작게 흐르면은 JCT가 이제 뭔가 누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어떤 애매한 포인트에 있으면은 차단기를 이제 이렇게 동작 못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났으면 확실히 과전류가 확 흘러가지고 근데 JCT가 딱 이건 확실히 이제 이 이제 누설 맞다 해가지고 차단기를 딱 이제 동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이제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접지를 잘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교육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하지 마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제 대지 접지를 이제 다르게 이렇게 막 규정이 안 된 이런 접지를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NC는 이제 대지를 효과적으로 이제 고장 전류를 경로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지 접지가 대지 이제 이 그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저항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 이제 어떤 그 차단기를 이제 동작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감지 전류가 이제 이게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격리 접지 이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긴 한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 이게 격리 접지는 뭐냐면은 그 이제 전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단 배전반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일단 한 뉴트럴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이제 그라운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이제 녹색 선으로 이제 한다 그랬죠. 이제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접지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게 이제 녹색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격리 접지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 그 그라운드 버스에서 하나 더 뽑아내가지고 이제 배전반에서 이제 분리를 한 배전반에서 그러니까 이게 격리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칭이 격리라도 격리된 접지가 아니고 원래 이제 요 배전반에 이제 이 그 대지로 가는 접지에 연결되어 있는 데서 별도로 하나 따가지고 하나를 더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주황색으로 쓴답니다. 미국 규정에 이제 의하면은 그러니까 완전 대지 접지는 이제 그린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선식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화이트 그다음에 검정색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녹색 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선이 이제 뭐 있다고 이제 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뭐 이 보지를 못해 가지고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만일에 이제 어떤 그 주황색 어떤 라인을 보게 되면은 아 요거는 이제 이게 격리 접지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콘센트를 이제 뽑았는데 뭐 검은색, 흰색,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녹색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면은 이제 요 이제 내용을 떠올리시면 아 이게 격리 접지 선이 주황색이 있다더만은 이제 그건 모양이다.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찾으면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리 접지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별도 전원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콘센트에서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이제 그 변압기를 써줘, 이제 변압기. 이제 전원 변압기를 쓰죠. 보통 우리 이제 공장에서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공정 검사할 때 특히 이제 그 뭐 세탁기나 이제 뭐 이런 이제 보면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이제 저기 그러니까 AC를 이제 그 정류할 때 정류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DC로 만드는데 이 DC의 어떤 그라운드가 이제 플로팅 그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얘를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뭐 게이트 드라이버 이런 걸 안 쓰기 위해서 그 플로팅 그라운드에다가 이제 뭐 5V짜리 이제 마이크홈 전원을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IGBT나 이런 걸 다이렉트로 이제 그러니까 게이트 드라이브 별도 이제 절연 어떤 게이트 드라이브를 안 쓰고 뭐 게이트 이걸 안 쓰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구동하면 이제 절연 게이트 드라이브를 이제 걔는 없어도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다이렉트로 하면은 이제 그 이제 검사 장비에 이제 그 플로팅 전압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검사자들이 이제 이 약간 좀 이제 정전기 그러니까 이 감전 때문에 이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변압기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저런 변압기를 안 쓰면 이제 여기 이제 정류된 얘를 이제 이 그라운드로 못 시키는데 저런 변압기를 쓰면 이제 우리가 일단 콘센트 전원하고 이제 우리가 저기 분리가 되니까 얘를 이제 그라운드로 이제 접지를 시켜줘.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공장에 있는 일하는 이제 검사자들이 뭐 감전의 위험성 없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콘센트에서 들어오는 이제 이런 어떤
또 잡음 뭐 노이즈나 이런 게 또 민감한 장비는 또 막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분리하고 여기를 이제 접지를 이제 시키면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렴 이제 변압기를 써가지고 분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저런 변압기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면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항공기나 자동차 같은 경우 또 뭐 별도 전원을 써줘 이제 그다음 발전기를 쓰는 거니 이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저런 변압기를 쓰면은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전원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접지 개념을 그대로 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그 AC 전력 분배와 이제 안전 접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접지에 대한 잘못된 신호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내용들은 이게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중에 한두 개는 요거는 이제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자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서로 의견이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그러니까 자기가 뭐 10년,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한 게 사실 이제 이게 뭐 전자파에 대한 뭐 모든 해로를 다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20년, 30년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분야는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경험한 게 모든 게 다다. 자기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EMI 전자파 효과 대책이 되더라. 하고 이제 굳게 이제 30년 믿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이제 뭐 디지털 쪽이나 이런 쪽에 뭐 그다음에 음량이나 뭐 화상 처리하는 이런 디지털 신호 하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 뭐그 이제 그분도 한 2, 30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반대로 하니까 더 좋아지던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서로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상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보면은 어떤 전자파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이제 내 경험이 이제 확실한 진리라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다른 분야와 이렇게 부딪힐 때는 사실 약간 좀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 오트라는 이분이 이제 좀 이제 얘기하는 어떤 잘못된 신화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아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책에 이제 기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화 1 이제 대지는 이제 접지 전류를 위한 낮은 임피던스 경로이다. 그러니까 요거 상당히 잘못된 거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대지는 이제 임피던스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지 접지를 잘못하면은 차단기가 동작 안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구리 이제 도체보다 임피던스가 훨씬 크다. 그 다음에 대지는 등전이다.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등전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하고 이제 같은 대지라도 요쪽 전압하고 요쪽 전압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절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은 요쪽 전야하고 요쪽 대지 전야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이건 그래서 절대 낮은 이제 임피던스 경로가 아니다. 잘못하면은 차단기가 동작 안 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등전이 아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도 내가 이제 A 콘센트에 이제 전압하고 B 콘센트 전압하고 이 전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신화 3 도체 임피던스는 그 도체의 저항 성분에 의해 이제 정해진다. 그러니까 저항 성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은 어떤 이제 라인이 있다 보면 이 고주파로 가다 보면 이제 이건 0ohm짜리라도 고주파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L도 있고 R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R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유소성, 리액턴스 성분도 있다. 고주파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화사 저잡음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회로나 시스템 반드시 대지 접지 연결해야 된다.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지 접지 연결하면은 그냥 뭐 노이즈가 이제 대지로 싹 빠져가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나 자동차, 위성 뭐 이런 배터리를 사용 노트북도 다 대지 접지도 다 잘 동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지접지는 이제 많은 또 전력 신호나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모든 어떤 그런 노이즈원들이 사실 대지접지로 다 이제 흐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대기접지는 이제 영전이 깨끗한 어떤 등전이가 아니고 그 모든 잡음이 다 섞여 있는 이제 어찌 보면 또 잡음의 또 소스 원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접지가 이제 어떤 그 노이즈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원천은 될 수, 오히려 방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잡음을 줄이기 위해 이제 전자 시스템은 별도의 경제 접지봉을 사용하여 별도의 저잡음 접지를 연결해야 된다. 이건 아까도 이제 이제 아까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죠.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접지 괜히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전기안전 규격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한 거고. 그 6번은 이제 대지 접지는 단방향성이어서 전류는 대지 속으로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대지 접지에 연결하면은 무조건 이제 잡음이 그냥 대지로 이제 빨려 들어가지 대지에서 잡음이 이렇게 올라오진 않을 거다는 어떤 착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접지로 내가 잡음을 뺄 수도 있지만은 대지 접지에 있는 어떤 그런 잡음이 내 장비로 이렇게 역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격리된 콘센트는 접지되지 않는다. 이제 뭐 요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아까 격리된 이제 접지라도 분명히 이제 요 대지 접지에 분명히 배전반에서 연결해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대지의 접지 연결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격리라는 말에 대지 접지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화 8 접지 도체가 운반해야 하는 전류의 종류, 예를 들어 이제 신호 전류, 뭐 전원 전류, 낙뢰 전류, 디지털 전류, 아날로그 전류,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 설계가 각각의 도체에 붙인 대로 이게 실제 전류들이 이제 접지 도체에 흐른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접지로 이제 분리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접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호 접지죠. 이제 우리가 이제 리턴 그라운드 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제 그라운드 그 다음에 디지털 그라운드 뭐 그 다음에 파워 그라운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리를 예를 들어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분리해놨으니까 이제 전류가 이렇게만 흐를 거다. 그 아날로그 회로는 아날로그 그라운드만 흐르고 디지털 회로는 디지털 그라운드만 흐르고 파워 그라운드는 파워만 흐를 거다. 이렇게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라운드 분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만 흐를 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저주파 신호는 이제 최단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파워 그라운드 신호도 이제 뭐 내가 최단 경로면 아날로그 그라운드 디지털 그라운드 막 이게 최단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섞어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기가 왔던 신호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 왔던 신호를 지나가는 경로에 이제 디지털 그라운드나 파워 그라운드 쓰면 또 이렇게 이제 지나서 가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를 내가 잘 이제 해놨다. 고 하더라도 이제 그 어떤 리턴 경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신호가 내가 이제 분리를 해놓은 힘들게 분리해놓은 아날로그 신호 위로 막 지나가면은 아날로그 이제 신호를 따라서 이제 그 디지털 노이즈들이 이제 가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분리해놨다 그래가지고 전류전을 그렇게 흐를 거야 하는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약간 좀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을 놓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날로그 그라운드, 디지털 그라운드, 파워 그라운드 분리하더라도 어떤 신호가 이제 이렇게 서로 크로스돼서 이제 지나가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리턴 이제 되는 어떤 신호가 뭐 이제 지나가서는 안 돼. 뭐 파워 그라운드나 디지털 그라운드, 아날로그 그라운드로 크로스해서 지나갈 수도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PCB 패턴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접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 전자파 대책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번 영상하고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전원 이제 뭐 발전기를 쓰든 뭐 배터리를 쓰든 그다음 우리가 콘센트 전원을 쓰든
이제 그 어떤 전력 분배, 이제 배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접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안전규격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추가됐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전규격을 지키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공통모드 노이즈가 생기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뭔가 어떤 이제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안전교육을 지켜가지고 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제 접지를 잘못해가지고 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없도록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PC 패턴을 좀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뭐 장비가 여러 되면은 그 장비 배치를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지를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능이 잘 나오게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